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IBK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두 번째 항목이죠. 어떤 조직 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 추진 방식의 장단점이라든지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본인 성향의 장단점을 사례를 들어서 기술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많이 써라 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장단점, 그 다음에 그 성향의 장단점, 뭐 비슷한 개념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 다른 느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BK 기업은행 행원으로 일할 수 있는 장점과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의 어떤 부족함을 또 수용하고 개선하는 자세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1번 항목과 유사하게 인재상이나 핵심가치 직무수행 태도를 먼저 고려해 보실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단점과 관련돼서 지금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어떤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단점을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정하고 보완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창조적 열정에 이걸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자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단점을 작성하실 때 먼저 강조를 좀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인의 어떠한 장점을 강조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무수행 태도, 즉 핵심 가치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적 열정이라는 개념을 감안하셔서 본인의 단점도 인정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이제 업무 추진 방식에서의 어떠한 장점과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의 장점으로 대부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마찬가지로 먼저 고민해 보시고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원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 추진 방식의 장점, 그리고 대인 관계적 측면의 장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강조하셔도 괜찮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 보시면 메모 2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메모 2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메모 2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메모 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추진 방식의 장점으로 고려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항목들은 추진 방식의 장점이자 대인 관계적 측면의 장점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창조적 열정이라든지 고객의 행복 같은 경우에는 대인 관계적 측면의 장점으로 연결하기에는 다소 딱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진 방식의 장점으로 고려하시고, 나머지 흰색에 대한 부분은 대인 관계적 측면의 장점으로 연결하셔가지고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보시면 일관성을 지금 고려하라라고 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관성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이제 이 항목에서 작성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항목과 연관지어서 어느 정도의 어떠한 짜임새 있는 일관성이 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항목들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같은 느낌인데 180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1번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뭐 나눔이라든지 함께하는 삶이라든지 팀워크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단점에다가 주변 사람들 챙기지 못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과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항목에서 작성했던 키워드들과 좀 더 연관지어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 추진의 장단점과 또 대인관계 장단점 간의 또 일관성도 고려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업무 추진 장단점은 굉장히 추진력이 강한데,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장점이 굉장히 침착하고 약간 뭐 내성적이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다라고 해버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안 맞는 느낌일 수 있잖아요. 물론 사람을 대할 때 성격과 일을 대할 때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인지하고 명확하게 구분한 상태에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그런 부분을 썼다가 면접 때 공격을 받게 돼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평가자로 하여금 이 친구가 왠지 진솔하지 않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좀 해줘야 됩니다. 각각의 장단점 간에 이제 일관성 유지하는 공사 구분이 명확한데 거절을 잘 못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업무 추진 방식의 장점이 뭐냐? 예, 공사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럼 업무 추진 방식 단점은 뭐냐? 예, 거절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타 항목을 고려하라는 거 있죠. 어차피 3번 항목은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해야 되고 4번 항목은 이제 로열티 중에서도 조직 이해 능력, 5번 항목은 금융 이해와 관련해서 또 조직 이해 능력을 강조해줘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업무 추진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무적인 측면의 강점을 꼭 내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 거듭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꼭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왜냐하면 어차피 3번 항목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적절하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이렇게 안정감 있게 배분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더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평가자는 여러분들에게 더 호감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향해야 하는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하다라든지 뭐 끈기가 부족하다라든지 고집이 세다라든지 아니 꼼꼼하지 못해 덜렁댄다, 익숙한 것만 한다, 욱할 때가 있다 등등등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은 그런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라고 하더라도 잘만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보완할 수 있다라면 괜찮긴 하겠지만 불필요하게 면접에서 더 어려운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단점은 지양해 주시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재와 그런 행동 부분 작성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은 소재는 업무 추진의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직무 관련 경험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타인과 조직에 이 영향을 주는 역할이 더 좋고요. 물론 타인과 관련이 없는 자기만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본인의 학점을 위해서 어떤 개인 과제를 수행할 때 본인이 그런 것들을 수행할 때 본인의 어떤 장점 이런 것이다 얼마든지 강조 가능하세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조직 내에서 본인의 어떤 업무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고요. 그때 우리 지원자가 장점을 발휘했던 거 강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단점을 언급하기 위해서라도 소재 자체를 어떤 조직과 관련된 소재가 아니라 개인 과제를 수행할 때 난 이러한 업무나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때 뭐 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보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쓰시는 건 나쁜 방법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조직 활동을 하면서 업무 추진 방식에서 단점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개인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에 한정지어서 더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반영할 필요는 없고요. 이러한 옵션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소재를 활용함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자기의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의 장단점은 저는 일단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 그리고 이건 조직과 관련된 경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문제의 뉘앙스를 보면은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면 질문 자체가 조직 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이게 일단 전제 조건이고요. 업무 추진 방식의 장단점과 또 조직 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본인의 성의 장단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직 생활, 사회 또는 학교 이렇게 업무를 수행할 때 대인 관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장단점이 뭐냐 약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꼭 철저하게 엄청 끼워 맞추듯이 안 맞춰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직무 관련된 경험이나 조직 관련된 경험에서 여러분들의 팀원들과의 어떤 관계적 측면에서의 장점, 뭐 단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그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친구들하고 어떤 관계적 측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장단점 뭐 그런 걸 잡는다고 해서 이 친구는 왜 이런 걸 적었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좀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대신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강조 잘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그 강점이라고 하건 이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발휘하고 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단점에 대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꼭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단점만 제시하고 어떠한 극복 노력을 제시하지 않는다라든지 혹은 그 단점을 자꾸 포장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요걸 키워드를 이제 구성할 거냐? 이제 소제목은 결국 질문수에 따라서 맞춰서 비례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업무 추진 장점, 단점, 대인관계 장점, 단점 이 네 가지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으면 소제목을 4개를 구성하는 걸 제안 드립니다. 일단 첫째, 업무 추진의 장점 A가 있다라고 소제목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 A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항상 발생이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고민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성과에서 어떤 경험에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2가지 문장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런 노력을 하면서 이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입사 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50자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2000바이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1000자 정도 조금 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담았을 때 25% 정도만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추진 단점이죠. 요건 마찬가지로 어떠한 단점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 어떠한 부정적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리스크 관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업무 추진 관점에서의 단점은 어떤 게 있겠어요? 처음 스타트가 좀 느릴 수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그 속도를 처음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꼭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생각해서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이 안에 집중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이거 너무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단점은 다 치명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정말 바꿀 수 없는 그런 거가 아니고서는, 아니면 본인이 그런 단점으로 위해서 조직을 엄청 말아먹었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소재를 장단점을 바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한 가지 소재에서 이런 장점을 발휘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또 보완을 하고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 소재를 갖고 쓰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성과가 좋은 걸 여러분들이 분명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단점이 좀 포장되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걸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면 묶어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인관계적 장점도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적 장점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같으면 이렇게 상호 소통하려는 자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본인의 어떠한 업무 추진 방식의 장점은 뭐겠어요? 의사소통을 잘한다. 대인관계적 측면에서의 장점은 뭐겠어요? 상대방을 존중한다. 약간 그런 느낌을 쓰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보통 평상시에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의사소통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는 분야에서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서 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어서 어떤 성과를 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뒤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 원칙 준수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 방식의 장점이 뭐냐?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다. 그러면 대인관계적 측면에서의 성향의 어떤 장점이 뭐냐? 솔직하고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저의 대인관계적 측면의 장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연결하실 수 있다면 일관성을 좀 더 맞추면서 좀 더 명확하게 평가자에게 이 친구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키워드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셔야 되고, 단점에 대한 부분도 거듭 강조드리지만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작성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IBK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2번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단점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극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항목과 그리고 각각의 장점 간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